당장 국방위를 떠나라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방위산업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을 말씀드리면 보궐선거 전에 예. 주식을 보유를 했습니다. 조선주죠. 근데 조선주가 이제 방위산업하고 연관이 있으니 이걸 방위산업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국회에 들어와서 국방위원회로 갔습니다. 국방위원회 가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 백지 신탁을 위해서 백지 신탁을 말하자면은 감별하는 위원회에다가 지금 저기 조사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도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그거는 뭐 이제 통상적으로 이재명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예.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습니다. 예. 의원들은 상임위를 들어가 배정을 받기 전에 본인 주식이 혹시 국토이면 국토 관련 건설주, 뭐 정무이면 뭐 금융주 다 이런 부분들을 백지 신탁을 맡기게 돼 있고요. 특별하게 뭐 국민들께서 오해하게끔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국방위원이 돼서 될 거를 예견하고 뭐 애연자도 아니고 본인이 국방위원회를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보궐에서 유리했다 하더라도 당선될지도 모르는 게 선거인데 그 전에 보유한 주식을 가지고 지금 프레임 전쟁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이면에는 최근에 정진석 위원장의 친일 사관에 비슷한 식민사관에 비슷한 발언들이 번지게 되니까 예. 결국에는 그 메신저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서 좀 이슈를 좀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지만 예. 분명히 말하는 건 통상적으로 이재명 대표만 이 주식을 가지고 뭐 관련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에 가면 주식을 보유했을 때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백지신탁 심사를 받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정당적인 절차에 있어서 그걸 하는 것인데 예. 이게 단지 뭐 갑자기 무슨 이재명 대표가 내가 국방에 가서 가서 무슨 역할을 할 것 같다. 미리 예측했다는 것들은 전혀 논리도 안 맞고 예. 그냥 결국에는 메신저를 흔들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 전쟁이다. 백지 신탁 심사 결과가 안 나온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문제는 해명거리가 있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조금은 해명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예요. 다른 분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실 뻔한 분이고 지금 현재 거대 제1야당의 당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세심한 관리를 했어야 된다. 처신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참모라면은 이건 예. 백지 심사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처분을 하라고 저는 조언을 드렸을 겁니다.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고 굳이 이런 오해를 받을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일한 대처를 했다. 그리고 지금 해명도 결국 해명을 위한 해명인데 지금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그냥 매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없으리라 저는 봅니다. 매각이란 방법이 있었다 이런 입장이 근데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 아실 텐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의원님들도 본인에 대한 재산권이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요.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백지 신탁을 해놓으면 왜 백지 신탁이 있겠어요? 다 매각하면은 뭐 말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재산의 부분에 있어서 오해받지 않게 백지로 신탁을 해서 처분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는 그래도 뭐 꼭 야당만 민주당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당도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가면은 매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나요? 대부분 백지 신탁으로 어떻습니까? 하죠. 글쎄요, 제가 뭐 국회에 안 예. 들어가 봐서 상황은 모르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집중해서 발언하셔야지 또 뭐 다른 사람은 어떠냐, 아니, 국민의힘은 어떠냐 말씀하시면 아니 객관적인 좀 그렇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국회에서 그 업무를 한 10년 이상 봤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백지 신탁 부분에 대해서 봐요. 그런데 매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거 매각을 하면 이게 문제 해결될 것처럼 하지만 그 절차를 맡겨놓는 거는 백지 신탁의 제도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하는 거는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신탁을 해서 여기에서 적당한 때에 매각을 하는 이런 형식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 예. 그냥 뭐 국방위원회 갔다고 해서 국방 관련주, 국토에 갔다고 국토 관련주를 그냥 매각해버리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백지 신탁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신 겁니다. 매각한다고 해서 손해본다? 손해 안 볼 수도 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두는 거고 이것이 늦어져서 정치적으로 또 다른 오해를 받게 된다. 지금 이 상황이죠. 백지 신탁 심사 청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제가 조언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섭섭합니다. 국민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의원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국방위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 백지신탁 심사를 지금 맡고 있고 통상 예. 2달이 걸려요. 뭐 2달이 안 지났기 때문에 2달이 넘었는데도 뭐 어떻게 조치를 안 취했다면 모르지만 예. 심사 중이니까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떤 정쟁거리로 끌어들인 부분들은 그 이면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진석 대표가 친일사관 부분의 발언들이 일파만파 번지니까 그걸 막기 위한 정진석 대표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를 짜기 위한 하나의 정쟁거리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요 논쟁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공세를 퍼붓고 있는 또 하나의 지점이 바로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인데요. 권성동 의원이 BH 투어다 이런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뭐 부루마블 투어, 예. BH가 이제 블루하우스 청와대 얘긴데요. 김정숙 여사가 그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계실 동안에 해외 순방 횟수가 동행하신 숫자가 제가 알기로 48회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 대통령 부인들의 동행 횟수가 24회 내지 뭐 20회 정도, 그래서 한 2배 정도 해외 순방을 많이 갔다. 결국 뭐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로 나가셨다 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배현지 의원이 국감장에서도 얘기를 했죠. 예. 인도 타지마할 방문 관련해서도 원래는 초청 대상이 아니었는데 본인이 요구를 해서 가게 됐고 예산 관련해서도 많이 증액이 됐고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니에요. 예. 또 이분이 대통령과 같이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태도 문제, 대통령보다 앞서서 뭐 걸었다든지 너무 과한 어떤 제스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지난 5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시하는 국민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국감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여러 곳에 특히 그 유명한 관광지 같은 곳에 많이 가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물론 퇴임하신 분이고 이제는 민간인이긴 하지만은 예.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분이라고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적절한 해명을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뭐 감사도 검토를 한다고 했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냥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가서 뭐 혈세를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른바 공무원 10명까지 대동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말씀한 대로 주장이죠. 배현진 예.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확인을 한 게 아니죠. 예. 근데 분명히 어떤 뭐 해명이 아니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믿으니까 그게 문제지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 2018년인가요? 19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에 방문했을 때 그 방문하고 나서 모리 총리가 헤어지기 직전에 예. 11월에 축제가 있으니 큰 행사가 있으니 한 번 더 방문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11월에는 일정이 여의치 않으니 그러면 나와 국빈의 만족할 만한 국빈급을 보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중간에는 이제 도종환 뭐 장관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 측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인과 동등한 정도가 누구겠습니까? 배우자겠죠. 그래서 배우자를 약식으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예. 보낸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뭔가 뭐 관광 부루마블 좀 과한 것 같고. 공무원 대동은 어떻게? 아니 당연히 예. 대통령이 가면 예. 수행을 해야 되듯이 말하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배우자 영부인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다음에 공군 2호기를 타고 갔고, 그다음에 예산 자체에 늘어난 거는 옆에 이제 공무원들이 당연히 부속실이나 옆에 지원하는 스태프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 뭐 디자이너 뭐 따라갔다, 뭐 요리사가 따라갔다 하지만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밥 지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감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감사를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거는 어떤 게 김정숙 논점인가요? 여사의 당시의 신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공무원도 아니고 단순히 대통령, 공무원의 부인이에요. 그럼 민간입니다. 물론 법제화돼 있지 않아서 법적으로 확실히 규정돼 있지 않아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어떠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인식이 조금 느슨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대통령과 동격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그러면은 맞느냐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데요. 청와대 대통령실에 당시에는 제2부속실이 있었죠. 지금은 없습니다.
제2부속실 직원이 따라가서 어느 정도 수발을 들었다?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외교부 공무원의 어떤 직접적인 보좌를 많이 받았다. 또 이 방문 과정이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위주로 짜여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정숙 여사가 이부속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부속실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리 총리를 만났어요. 그 인도의 총리를 만나는데 의전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한 사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단독으로 가야 공무수행이다. 공무수행이죠. 근데 예. 영부인은 공무수행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대통령실은 이부속실이 없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따지고 그런 논리라면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이부속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행사 부분에 있어서의 대통령이 못 가는 부분들을 메꾸는 역할을 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소환하는 이 저변에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기 나토 갔을 때 민간인 태용 부분들 아직도 그런 거 감사하시라고 해야 돼요. 보석 논란 이런 거 감사 안 하고 예. 전 정권의 김정은 여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좀 과도한 전 정권을 대비해서 이 현 정권의 실수를 덮기 위한 어떤 또 하나의 좀 꼼수 같아요. 예, 아니,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저 버킷리스트의 지시, 저 책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의원들한테 다 선물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뭐 나눠 주신 걸로 알고 예. 있고 저 책이 나와서 이제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한 왜 그렇게 관광지만 많이 가셨는 얘기인데 방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예. 하셨어요. 이부속실이 있으면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공무원 자격이 부여되고 없으니까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도 예.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관광지에만 몰두를 해서 저런 책이 나올 정도까지 행동을 했었느냐는 부분, 그 부분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지만 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를 다 했어요. 인도만 얘기할게요. 모리 총리 만나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심지어 그런 어떤 정책적 논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관광지를 간 게 아니라 말하자면 축제가 열렸고 그랬으니까 대표적인 랜드마크에 가서 그냥 방문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책을 보면 그런 것만 꼬집어서 책을 만드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예. 더 그렇지 이상한데요. 대통령 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정책 논의를 하지요? 않을까요? 저 대리로 갔으니까요. 대리요? 누가 그런 자격을 부여했습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대리로 해서 대신 보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데요. 아, 논리적으로 맞죠. 대사를 보낸 거죠. 예. 대사. 두 분 자격을 얘기는 생각해 지금 보세요. 뭐 아니, 무슨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자격입니까,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네네.